여러분, 이번 봄 부동산 어떤 거 같으세요? 탄핵 이후에 뭔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되는 것도 아니야, 되게 애매한 거 같죠? 근데 저는 전국에 물건이 있다 보니까 연락을 받을 때 되게 신기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 서울 재개발 갖고 있거든요. 전화 왔어요. 매수할까 말까. 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오산에 물건 갖고 있거든요. 전화 왔어요. 전세 들어온다고. 저 동탄에도 물건 있거든요. 동탄 물건도 전화 왔어요. 매수하겠다고. 뭔가 잔잔하게 뭔가 파문이 쫙쫙쫙쫙 퍼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울 핵심지가 오르고 나서 멈춘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곧 6월 대선이 시작됩니다. 정권 교체를 예상하면서 이제 부동산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맞을까요? 실제로요, 2025년 3월 19일 날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재지정했죠. 이거 규제인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오른 게 정말 투기 때문일까요? 저는 요번에 토어제가 딱 풀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와, 진짜 돈 많은 사람 많다. 물론 그분들도 대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달 만에 무려 5조가 넘는 금액들이 한꺼번에 거래됐거든요. 여전히 실수요는 확실하고, 그리고 갭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물건이 얼마 없다 보니까 싼 금매물들은 한 방에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전형적인 금리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하락이니까 그만큼 아파트값이 올라야 돼요. 제가 이 얘기 2019년에 했을 때 모두가 저 비웃었거든요. 부동산은 수급이라고. 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투자들이 싹 다 사라지고요, 유명했던 훌륭한 분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저는 금리만 받고 금리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0.75 떨어졌어요. 작년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회복으로 기대감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야 말어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수 들어와야죠. 빠르게 전국에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저가 매물 싹 다 걷어갔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시장에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분들은 이미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23년, 24년 이 2년 동안 계속 봤거든요. 근데 25년에 토어제가 딱 풀렸는데 어떻게 이걸 안 사요? 마치 토어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처럼 짜잔 열었다가 바로 또 이렇게 딱 닫히잖아요. 이거예요. 이제 아무도 탑승을 못합니다. 이제 강남권은 이미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상급지와 샤넬과 포르쉐는 동일하다. 이 세 가지는 상급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물건이고, 반대로 우리는 상급지를 갖고 싶은 마음에 샤넬과 포르쉐를 사잖아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25년 319 토어제 재시작. 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요? 상급지 수요가 좀 억제된 건 맞아요. 왜냐면 매수를 잘 못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5년 1월 달에서 25년 3월 달까지 오른 금액을 딱 보니까 매도자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매도자 입장. 배가 불러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졌고 어차피 그거 내 거였잖아요. 갖고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예요? 전세가 있는 물건들은 매수가 안 돼요. 매도자 입장에서 이러한 물건들이 시장에 안 먹히고, 그리고 반대로 나도 팔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거래가 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많은 매물이 없어진 거죠. 재시작 딱 해서 스톱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요를 막아놓은 거지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래량이 줄었다고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 느낌은 오케이 이런 거지. 이거겠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겠어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우린 여기서 토어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 곧 제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임박.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대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토어제를 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토어제가 되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전 토어제 나온 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직 상승이 남았다. 토어제를 한다는 이거는요, 대출이 아직 가능하다입니다. 23년 9월달, 24년 8월달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죠?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을 막았어요. 그런데 토어제, 대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가 가능하다면 사. 다시 말하면 정부는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정부 입장에선 아직 더 상승해도 된다 입니다. 충격적이죠. 사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포르쉐를 100원에 살 수 있어요. 잠깐 95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100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5원을 받는데 100원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5원 더 주고 사? 존심 상해. 그럼 존심 상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 고민 딱 이겁니다. 이거 살려다가 내가 눈앞에서 놓쳤는데 그거 그냥 돈 들 걸. 어떻게 할까요? 금매를 기다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매도자 입장 어때요? 감사합니다. 4억 오르고요.
1억 빠졌어요. 그럼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1억 빠진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단에는 3억 올랐다니까요.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급매가 아니라 여기서 급매죠. 못 사지. 대부분의 강남 입성하신 분들은 역삼동 고민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역삼동을 너무 많이 알아요. 모두가 다. 대체제로 잠원동 추천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승력을 천천히 가지고 있고요. 이미 잠원동은 서초구 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상승력도 좋고 충분히 매수 수요가 계속 따라붙어요. 물론 단지가 오래됐어요. 역삼동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충분히 상승력이 역삼동 모델을 못 사셨다면 잠원동에 있는 거 사시면 가장 좋습니다. 뷰도 괜찮고 단지도 반듯한 게 있어요.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라고 나름 그래도 애들이 좀 컸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고요. 대치동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안권장이에요. 산과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동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명을 찍지 마시고요, 동네를 찍고요. 한신 16차 시리즈들 투자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가를 따라갑니다. 잠원동 언저리에 있는 강변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나름대로 결국은 다 키 맞추기를 하니까 이런 데 하시는 것도 매우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명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명이 아니라요, 어디 샀어? 제가 이게 2023년부터 부동산 강의할 때 한 얘기인데요, 저는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가 아니고 제2동탄 안에서 사세요, 잠원동 안에서 사세요, 역삼동 안에서 사세요, 이렇게 동네 그룹핑 안에서는요 세트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안에서 가장 싼 것만 사셔도 동네 전체 분위기로 가거든요. 제가 꼼수 알려드릴게요. 이 지역은 평균 매가가 40억인 곳이고요. 그리고 낮은 금액은 20억짜리입니다. 여기는 20억짜리 아파트가 최고가고요. 여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최저가인 동네입니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18억짜리 사시면 매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갭에서 요 중간 30억에서 20억 요 전으로 살 때 윗단에서 선배가 40억으로 받쳐준 덕분에 20, 30억의 매도가 쉬워집니다. 이 예시가 뭘까요? 마포. 이 예시가 뭘까요? 강남 서초죠. 마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강남 서초 오기 전에 찍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마포 서초에서 너무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순간 매도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 동네에 들어올 사람들은 요 금액을 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마포같이 어중간하게 증검되게 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 금액이 가능하다면 서초 강남에 낮은 가격이라도 들어가자.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더 좋습니다. 강남 서초와 마포 이런 동네들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 물건이 없어요. 구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구축이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풍선효과 단어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규제를 딱 하면 그 동네가 멈추는 순간 다른 동네가 바로 올랐어요. 강남 서초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부산이 갑자기 딱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부산이 가나요? 아니에요. 동네가 그룹핑 되어서 강남 서초가 가고 나면요, 무려 일주일 안에 마포에도 매수 문의가 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시죠? 마포 주변 아시죠? 이런 동네에서는 계속 매수 매도가 그 동네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서울 혹은 강남 서초가 투기 지역이 되어서 아예 대출이 막히기 전까지는요, 계속 이 동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할 겁니다. 실제로는 살 수 있으면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지방이 오르냐고 물어보는 거죠. 강남의 구축, 마포의 신축, 마포의 구축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강남 서초 멈춰, 지방 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 중심부로 갈 거예요. 언제까지? 투기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2025년은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시장의 판을 가를 겁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하고 있죠. DSR 3단계래요. 그런데 금리는 계속 내려갈 예정입니다. 5, 6월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놀러 가고요, 누구는 임장 갈 겁니다. 이쯤에 수요가 있을 거고요, 이후에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를 알아요. 갑자기 정책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이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변할 겁니다. 제가 사주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5년은 시장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표현했거든요. 부동산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전가라고 합니다. 전세를 3번 연장 혹은 전세를 한 집에 10년 살 수 있게 세입자 임차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내놓으실 분들이 3년치나 5년치 이상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서 받겠다고 전가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나의 손해를 전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오르거나 전세가가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민주당 정부 때 무려 3번, 4번 계속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데 왜 전세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전세 알아보셨어요? 물건이 전멸했습니다. 전멸. 벌써 수도권의 전세가 싹 다 없고요. 서울 전세 시장이 지금 되게 조용해 보여요.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못 사면 저는 전세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야 해요.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로 갑니다.
근데 우리 애가 아직 1학년이 더 남았어요. 월세. 매매가 상승이 나오고 나면 곧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유는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는 올라가다 멈추더라도요, 전세는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이 금액이 모두 오르도록 누를 겁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으로 돌려요. 저도 세금 엄청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를 딱 눌러놓고 월세는 세입자에게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다시 걷어갑니다. 정부는 매매가가 오르든 말든 세금을 거는 쪽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부분에선 이해는 해줄 거예요. 저는 이거 나오면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를 DSR로 매기는 거예요. 전세를 DSR 매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매를 못한다예요. 그냥 쭉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출로 지금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대출을 줄여서 집을 줄여야 될까요? 슬프게도 이 두 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반전세. 저는 반전세를 경험해봤어요. 2022년에 집값이 안 올라요.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요.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과연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민주당 시대를 대비하실 때는요, 정책과 세금을 바로바로 대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요, 대응을 못하면 다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판구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서는 부산이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됐어요. 작년에 매가가 올랐거든요. 대구는 됐어. 생각도 하지 마요. 이제는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보다 어디 지역을 사야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빌라에 살았거든요. 그 앞에 서광이라는 203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심지어 23평이에요. 뭘 사? 라고 했거든요. 이게 2015년에 6억이었어요. 지금요 17억입니다. 여러분, 강남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예요. 제가 가장 후회됐던, 못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재 최근 거래 금액이 25년 3월 달에 18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름 안 중요하다. 실제로는 지역이 괜찮으면 가격이 따라간다. 전세권은 5억에서 8억이었는데요. 매가가 6억에서 18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지역이면요,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저의 모토가 있어요. 돈 버는 때가 있다. 이 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전세, 월세, 세트가 갑자기 상승하는 구간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매물을 못 잡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사고 싶어하는 동네들을요, 빨리 배우자와 함께 전세를 보러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렇게 한 바퀴만 딱 돌고 나도 거래가 없다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이게 뭔 말이냐? 아무도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거래량과 실거래 흐름을 통해서 진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